진짜 쉬운 진단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 토마토TV 홈페이지 tv.itomato.com으로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 번째, 증권통 TV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주식 상담, 진짜 쉬운 진단.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인 종목 진단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전화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바로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SK케미칼인데요. 네. 예, 작년 10월 달에 용상증자 받을 때 예. 권리락 당하던 날 제가 매수를 했거든요. 20만 2,600원. 20만 2,600원이요? 예. 예. 25% 조금 넘어요. 25% 정도? 네. 아, 그런데 사실 그때도 좀 내려왔다고 생각하셨을 텐데 그 뒤로 더 많이 내려왔죠? 네. 예, 지금 13만 원대까지 좀 빠져 있어서 얼마 전에 저점이 뭐 11만 원대까지 나왔다가 조금 올라왔긴 하지만 그동안 내려간 폭이 엄청납니다. 마음고생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예. 좀 내려오다 금방 내려갈 줄 알고, 올라갈 줄 알고. 네. 조금 그냥 내가 뭐 이런 거는 워낙 좋은 종목이니까. 네. 좀 잘 기다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잘 기다리고는 있어요. 그런데 조금은 좀 불안한 뭐 이런 것도 좀 있으시죠, 그래도? 한 3년 기다리지 이런 생각은 했는데. 장기로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군요. 어차피 이거는 너무 내려와서 장기로 들고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SK케미칼 지금 시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게 가장 좀 현명할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최은래 전문가님, SK케미칼 많이 좀 내렸습니다.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진짜 이렇게 큰 시총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사실은 SK케미칼이 제일 갈팡질팡 아직까지 횡보, 기업이 나갈 방향을 패러다임을 제시를 못하는 게 지금 특징이에요. 이 회사가요.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데 어차피 SK 바이오 사이언스 때문에 어찌 보면 그런 여파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게 너무 주가가 힘없이 내려가면 반등을 할 수 있는 좀 여지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차트만 보더라도 좀 답답하고요. 그다음에 회사의 지금 분위기로 봤어도 지금 아까 전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사실은 나름대로 알아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중장기로 보신 종목이라 생각하시고 이거를 2, 3년 딱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저 느꼈는데요. 제가 보는 이 SK 지금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사실은 이게 화장품 용기라든지 연우가 오늘 이렇게 한국 콜마에서 오늘 그걸 했거든요. 인수를 했거든요. 그러면 용기 관련 플라스틱, 합성수지 분명히 오늘 SK케미칼 주가가 좀 올라가겠네. 동반상승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이 회사 지금 하고 있는 나가는 방향은 그냥 친환경, 그러니까 미래에 관련돼 있는 폐플라스틱을 놓여서 뭐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서 이제 후세대에 날리는 어떤 친환경 정책적인 그런 분위기로만 나가고요. 그러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빠져나가면서 이 비어있는 공간을 뭔가 획기적인 뭐 이렇게 기업의 성장성으로 이게 끌어올리지 못하는 게 지금 이 종목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총은 2조 한 3천억 정도 되고 있고요. 지금 기업에서 하는 이야기는 한 1조 8천억 규모로, 그러니까 좀 애매모호합니다. 기업에서 하는 이야기는 중장기 계획으로 회사를 키워나겠다 하는데 그거를 이제 2025년 몇 년 후에 25조까지 매출을 더 올리겠다고 하는 어찌 보면 이 개인 투자자들, 소액 투자가들을 달래는 어찌 보면 형식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 시청자님께서 10월에 진입하셨다 했죠? 예, 들리시나요? 네네. 원래 9월에 싱가포르 해외 해치펀드에서, 사모펀드에서 이거는 안 된다. 너네들 가지고 있는 주식을 일단은 폐각을 좀 폐기시키든 아니면 이거를 환원해라고 그때 몇 차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흐지부지 넘어가면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 차트를 보더라도요. 지금 이게 거래량이 터진 거는 딱 8월 중순에 한번 빵 터졌고요. 그 다음에 9월 달에 한참 그때 싱가포르에서 그때 이야기했을 때 한번 터졌었고
그다음에 한번 이렇게 시세가 좀 전환된가 싶었는데 10월 달에 또 권리락이 있을 때 유상증자 하실 때 그때 하필이면 이 시점에 제일 어려운 시점에 고개에 진입을 하셔가지고 그냥 쭉 그냥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 내려온 시점이 하필이면 11월, 12월 우리나라 바이오주들이 또 급락하던 시점이었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외인들이 한 14조, 16조씩 그냥 이렇게 뭐 거래되는데 불구하고도 전체적으로 분위기 봤을 때 이제 전체 바이오 주가가 한 12조가 한 보름 사이에 쭉 빠진 그 달에 한꺼번에 주가 흐름이 그냥 흘러내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요, 15만 원.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3년이라고 말하지만 이게 정신적인 고통도 많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왜냐하면 기업이 뭔가 나가의 성장적인 방향성을 제시 안 하는 상태에서는요, 이 기업은 계속 흘러갈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15만 원의 매물대에도 상당히 저항이 앞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시청자님처럼 다른 투자가분도 이거는 계산을 하고 있을 거예요. 15만 원에는 내가 조금 더 이렇게 평단가를 낮추어서 여기까지만 좀 진입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기다렸을 건데 하필이면 이번에 또 화학 소재 관련 부분들이 이렇게 원자적인 원유를 이제 이렇게 가공하면서 상당히 많이 높아졌어요. 이게 이익률이 한 14년만 최고였습니다. 이제 그래서 합성수지라든지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좀 좋아졌는데 또 한 이틀, 3일 또 주가가 좀 빠졌어요. 오늘도 1.13%가 또 빠졌고요.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최저점이 11만 1,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일 높은 위에 있는 지지가 상당히 저항이 강한 부분이 15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계속 가서 15만 원을 뚫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 좀 높게 지금 보유하고 있어서 이거를 좀 갈까? 이거 횡보 구간이 좀 많이 길어질 겁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빠져나오고 싶거나 아니면 다른 쪽에 투자하고 싶으시면 지금 가지고 계신 다른 뭐 수익이 나는 종목이 있으면 다른 쪽으로 투자하지 마시고 여기에다가 차라리 조금 평단가를 조금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횡보 구간을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 3년 너무 길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을 봐서 15만 원이 돌파할 때쯤 되면 조금 그래도 이게 이익을 좀 보시고 나오시는 것도 바람직한데 아무튼 지금 SK 케미칼은 조금 이 기업의 지금 흐름이 주가 흐름이나 이 방향이 좀 방향성이 좀 약간 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고 다음에도 혹시라도 이런 걸 보실 때도 항상 회사의 분위기라든지 어떤 게 주 목적인지를 한번 잘 보시면서 면밀하게 좀 투자하셔야 되고요. 지금 한 25%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너무 크기 때문에 4분의 1이라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평단가를 좀 낮춰서 그래도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 그래도 평단가 낮춰서 한 15만 원대에서 그래서 좀 저항이 강한 쪽에서 그래도 나오시는 게 좀 현명하게 좀 보아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일단 평균 단가를 조금 낮춰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주가는 한 15만 원 정도가 되면 거기서 좀 저항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때쯤에 매도를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답변 좀 되셨습니까? 네. 선생님 근데 예. 한 가지만 질문 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얼마 전에 이거 기사 보니까 아까 이제 그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모펀드에서 주주환원 정책 똑바로 하라 이래 막 해가지고 이제 실제로 그 SK에서 그 주주환원 정책이나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걸 고려한다고 발표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은 종목 장세라고 해도 나중에 이제 대형주 뭐 실적 장세나 대형주가 오면 좀 탄력이 붙지 않겠나 이런 기대감으로 그냥 느긋하게 실은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 기대감. 왜냐면 투자를 좀 장투적인 의미로 보고 계시면요. 오히려 그러니까 주주하는 정책이나 뭐 자사주 이런 거 좀 하라고 어디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모펀드에서 그렇게 건의를 한 거가 받아들여졌다고 저도 엊그저께 기사를 봤거든요. 얼마 전에. 그래서 그런 게 얼마나 영향을 좀 미칠 건지. 이 기업이라는 게요. 이렇게 우리만 소액 투자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주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 주주입니다. 삼성전자도 모두 한 주만 가지고 있으면요. 근데 그렇지만 이게 오묘하게 엮이고 섞여 있는 부분이 나름대로 기업이 왜냐하면 한 주의 자기 어쩌면 실력의 그거지 않습니까?
투표권 행사이기 때문에 이게 많이 모여서 그게 사회 이슈화가 되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케미칼 사업들이 사실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시총이 높은 기업들이 그냥 영업 실적으로만 그냥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이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상황이 사실은 기업들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총 1번부터 시작해서 20번까지를 보더라도 사실상 그다지 크게 이렇게 다들 눌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해서 너무 좋은 기사만 났다고 해서 그 정확한 맥락이 공시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그래도 좋게 그래도 흘러간다고 방향성만 있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로 평단가를 좀 내려가지고 그래도 나오시는 게, 왜냐면 이 회사를 계속 가져가실 거면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이익을 보시려고 일단 투자하셨으면 그 방법도 좋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뉴스에 대한 해석까지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좀 지켜보시다가 계속 답답하시면 한 번 더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기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종목 진단 전화로 받아봤습니다. 자, SK케미칼 살펴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유튜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땅꼬마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 한때 많이 좀 거론됐던 종목이네요. 쇼박스입니다. 자, 쇼박스 매수하신 가격은 5,900원에 5%에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 지난해 오징어 게임과 관련해서 여기서 많이 좀 급등을 했었죠. 자, 그런데 지금 어느새 7,900원대까지 갔던 종목이 5,700원으로 좀 내려와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얼마 전에 4,000원대 초반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온 거거든요. 자, 오늘장에 좀 탄력받으면서 거의 뭐 매수가 금방까지 갔는데 근데 이 가격이면 사실 뭐 오늘 들어오셨을 가능성도 있어요. 자, 그러면 쇼박스의 앞으로의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효열 전문가님, 쇼박스입니다. 5,900원에 5%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그 앵커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대로 작년 지금 9월, 10월 정도 되죠. 그 오징어 게임이 정말 난리가 났었죠.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하면서 이제 쇼박스 같은 경우는 직접 제작을 한 건 아니고요. 이제 여기 관계된 회사에 이제 투자를 하면서 같이 이제 그 컨텐츠주가 엮이면서 크게 좀 올랐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주가가 거의 8,000원 근방까지 한번 갔다가 최근에 보면은 이제 그 이슈가 좀 사그라들면서 주가가 계속 하향했었어요. 훅 꺼졌어요. 네, 그래서 올해 1월 말에 보면은 주가가 거의 4,000원 초반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거든요.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6,000원 선 근처로 추세를 지금 살리는 모습이에요. 최근에 약간 조정 받았다 다시 이제 오늘 상승 주도를 했는데 일단은 컨텐츠에 대한 기대감은 크다. 그러니까 몇 가지 볼 포인트를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비중을 많이 사신 건 아닌데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일단은 컨텐츠에 대한 전망은 굉장히 밝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 그 오징어 게임에서 보셨듯이 또 최근에 뭐 컨텐츠 이쪽은 아니지만 뭐 BTS라든가 이런 걸 보셨을 때 한류에 대한 열풍이나 인기는 굉장히 좋거든요. 위상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미래의 성장성을 보면 일단 아이템이 좋아요. 그렇죠? 쇼박스는 그러면 아이템은 좋다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거리두기가 점점 좀 완화되잖아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그래서 사실 올 초부터 지금까지 최근 반등했던 거는 이제 그 이유거든요. 이제 리오프닝이 되면 이제 극장도 문을 열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극장에 대해 개봉작을 만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실제로 쇼박스 같은 경우는 뭐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싱콜이라든가 요런 랑종, 뭐 싱콜 이런 영화를 제작을 했었거든요. 저도 싱콜은 봤는데 그래서 낯서네요, 저는. 그래서 그게 이제 흥행이 만약에 막 극장이 문을 연다면 더 많이 봤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아마 클 거예요. 그래서 컨텐츠적인 부분, 미래에 대한 어떤 성장성, 기대감은 굉장히 좋다, 쇼박스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흐름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이 기업 자체가 보면은 실적이 대단히 좋은 건 아니에요. 실적을 보시면 시총은 한 3,000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실적 매출이 한 500억 수준, 그다음에 순이익은 한 20억 정도. 그러니까 사실 실적으로 지금 뭘 대변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향후에 어떤 기대작이라든가 히트작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주면 과거에 여기 이태원 클라스 만든 것도 쇼박스가 만들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히트작이 나오면 정말 좋겠죠. 그래서 기대감이 좀 큰 상황이다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반등 시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아이러니하게도 그 매수를 5,900원에 하셨는데
주가 흐름을 보면은 기술적으로 보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보면은 6,000원 선에 상당히 저항이 좀 깔려 있다. 그러니까 바로 코앞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6,000원을 돌파하느냐가 굉장히 관심사입니다. 지금 보면은 작년 연말 12월이죠. 12월하고 또 최근입니다. 지난달에도 6,000원 한번 갔다가 내려왔고 오늘도 사실 6,000원에서까지 갔다 밀렸거든요. 통곡의 병이네요. 예, 그래서 6,000원 선을 안착하느냐가 1차적으로는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다만 이 종목의 긴 호흡을 한번 볼게요. 제가 월봉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월봉을 보면 추세를 보는 거예요. 자, 월봉을 보면은 지금 약간 상승 추세죠. 추세는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등락은 커요. 등락폭은 큰데 큰 그림에서 보면 2020년을 저점으로 해가지고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좋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고 거기다가 컨텐츠라고 하는 거는 최근에 보면은 사실 이제 애플 TV도 나왔고요. 뭐 디즈니에서도 또 한다 그러고요. 그렇습니다. 뭐 넷플릭스 있고요. 또 우리나라 쿠팡 플레이도 있고요. 굉장히 많거든요. 고를 게 너무 많아요. 네, OTT 업체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은 컨텐츠 기업에 대한 몸값은 커질 수 있거든요. 서로 이제 가져갈 경쟁이 붙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컨텐츠 제작도 많이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인기가 높아질 수 있어서 그런 면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들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이냐 또 리오프닝 되면서 또 이런 극장에도 사람이 몰려드느냐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또 말씀드린 6,000원 선 확실히 안착되느냐까지 보시면서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쇼박스 살펴드렸습니다. 이런 콘텐츠 업체들 전망과 맥락은 상당히 흐름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기술적으로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가파르게 올라왔었기 때문에 게다가 6,000원대에서 좀 부담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6,000원 구간을 안착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고 그 이후에 대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땅꼬마님의 쇼박스까지 살펴드렸고요. 자 계속 유튜브에서 종목 진단 이어가 봅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레드님께서 신청해 주신 종목인데 이 풍력 뭐 대표적인 종목이죠. CS윈드입니다. 자, CS윈드의 매수 가격이요 65,400원 10% 가지고 계신데 지금 CS윈드 갖고 계시면서 상당히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이 한마디 딱 덧붙여 주셨습니다. 신재생은 잊혀지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CS윈드가 사실 지난 1월 말에 45,000원대까지 정말 많이 내려갔다가 아주 고개를 잠깐 슬쩍 들다가 최근에는 또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CS윈드의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인호 전문가님, CS윈드입니다. 한창 쭉 다시 이제 솟구칠까 싶다가 다시 약간은 좀 지지부진한데 지금부터 전망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CS윈드 잠깐만 봐드릴게요. CS윈드야 뭐 워낙 이 국가적인 일단은 범국가적으로 있는 에코펀드로 해가지고 10배가 우리가 주가를 이야기할 때 10년 동안 10배 오른다면 진짜 잘 오르는 종목이었는데 거의 1년도 안 된 데서 13배까지 올랐던 최고의 종목이었습니다. CS윈드. 자, 일단은 이 풍력 발전, 이게 사실은 원전은 워낙 원가적인 부분이 있어서 전기를 만드는 생산에 대해서 상당히 이익이 많습니다. 국가적인 이익. 그리고 한전이 우리에게 전기 요금, 전기는 세가 아니거든요. 쓴 만큼 내는 거니까요. 그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이 상당히 이렇게 편리함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전 같은 부분을 또 대처하거나 신재생 상장인 에너지 부분에서는 사실은 이 풍력하고 태양광이 있는데 태양광은 국내 시장에는 좀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산학이 70%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고 우리는 삼면이 바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바다 쪽을 이용해서 캐퍼시티를 이용해가지고 전기를 충전시켜서 이렇게 빼내는 방법이 풍력이 우리하고 좀 제일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바람도 많이 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타워 만드는 회사입니다. 원래 CS윈드는 이게 타워 이렇게 풍력 발전기 보면 타워 이렇게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뭐 미국부터 시작해서 호주, 스페인 지금 각 대륙의 회사들이 지금 다들 다 진출돼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지금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인프라 사업에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워낙 또 많이 크게 또 부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시점을 내가 좀 보는 게 뭐냐면 지금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올해 들어오게 되고 하게 되면 일단은 문제도 많은 게 에너지 사업이 제일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유가에 원달러 워낙 또 높다 보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미칠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전략적이나 좀 중장기, 장기화로 해서 미래 에너지 사업으로 나가는 방법을 좀 제시할 거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태양광보다는 오히려 더 낫다.
그리고 지금 주가가 왜 이렇게 조금 흐부지할까요? 하시는데 그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예, 한번 보시죠. 자, 차트 확인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차트가. 자, CS윈드 살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CS윈드가 풍년보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종목의 흐름이 정말 많이 내려갔다가 최근에 다시 좀 올라왔죠. 자,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옆으로 횡보를 하다 보니까 시청자분께서 보시다가 약간 답답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풍력 이쪽이 좀 잊혀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심에 연락을 주신 상황인데 CS윈드 저희가 종목 진단 좀 도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인호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진단 한번 이어가 볼까요? 네.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65,400원에 지금 진입하셨죠? 예. 65,400원에 진입하셨고요. 잠깐만 보세요. 네. 아까 잘못 맞춰가지고. 네. 65,400원에 10% 비중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자, CS윈드 차트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종가가 오늘 63,200원. 네. 그다지 크건 그다지 이렇게 많이 뭐 떨어지진 않았는데요. 지금 일단 21일 평에 일단은 물려 있습니다. 물려 있고 지금 한번 쭉 갔다 다시 횡보를 지금 치는 장세인데요. 지금 제가 보았을 때는 지금 주가 흐름은 이게 테마가 돕니다. 테마가 도는데 왜 지금 횡보가 도냐? 지금 에너지 관련 속에 계속 많이 이렇게 원전부터 시작했고 좀 좋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보면 저가에서 최저가 45,500원에서 쭉 올라왔다고요. 지금 사실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거예요. 많이 올라왔습니다. 바닥을 찍다가 올라왔는데 쭉 올라왔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뭐가 지금 이슈가 되냐? 2차 전지 소재. 그다음에 그 반도체 소티지 현상 때문에 자산금 그 소재 때문에 의해서 반도체 소티지 현상 생기면서 오히려 약간 이게 등하시돼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횡보가 치는 지금 장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것도 계속 너무 고점을 현상을 일어나기 때문에 분명 다시 에너지 관련주가 지금 부각되고 지금 한전 자체가 지금 적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부분이 이슈가 될 겁니다. 한 달 안에요. 한두 달 안에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고 이 종목은 지금 사실은 조금씩 더 매수하셔도 됩니다. 지금 사실 63,000원 구간 이게 오늘 현재로 종가를 비했을 때 63,000 구간은 상당히 매물대가 많은 구간입니다. 상당히 박스대로 보면 상당히 이렇게 매물이 많이 구간입니다. 그래서 떨어진 때 들어가지 마시고 조금 오히려 이때 조금씩 이렇게 매집을 하시더라도 충분히 수익 많이 낼 수 있는 종목이고 원래 10백원은 한번 그 힘은 한 번은 또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원래 태풍도 똑같은 겁니다. 한번 태풍이 불면 내년에 또 태풍이 불겠죠. 이 시점에. 그래서 이 종목은 진짜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일단 조금은 떨어졌지만 지금 떨어진 것 정도는 뭐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충분히 지금 조정 구간이 주가의 흐름에 봤을 때는 아직 약하다. 그래서 이건 충분히 그냥 횡보장이다. 그리고 좀 더 매집해서 다음에 또 조금 더 큰 수입을. 저는 사실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8만 원 아랫돌이 한 75,000원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75,000원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씩 매집하시면 충분히 오히려 흔들리는 테마보다는 오히려 정책적이고 미래적인 이는 신성장 에너지 사업이 더 오히려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투자 잘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CS윈드 일단 뭐 답답하신 마음을 좀 토로하셨지만 크게 답답하실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조금씩 더 모아가셔도 될 만한 종목이다라는 점, 75,000원 그 이상까지도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레드님께서 보내주신 CS윈드 검토를 해드렸네요. 자, 그리고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전화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네, 전자님 안녕하세요. 네, 전자님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연결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전자님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이 좀 지연되고 있는 모양인데요.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연결이 좀 지연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또 지금 많이들 참여해주고 계시는 유튜브 채팅창 한번 다녀와 보도록 할까요? 채팅창에 윤수짱 월천님 오셨군요. 월천 요즘에 수익 좀 벌고 계시는지요? 들판님 요즘 괜찮지요? 황금 들판님 오셨군요. 네, 반갑습니다. 라헬님께서도 그렇고 요즘 뭐 넥타이 얘기를 많이 해주시네요. 넥타이로 빛을 발하고 계시다 말씀해주고 계신데 토비가 놀아달라고 하는데 놀아줄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전화 빨리 받아볼게요. 자, 전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신 거예요? AP위성이요. AP위성이요? 네. 예,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말씀해 주시죠. 가격은 15,700원에 20%. 15,700원에 20%요? 네, 네. 이거 매수는 혹시 언제쯤 하셨나요? 한 2주 정도 됐어요. 아, 얼마 안 되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AP위성, 어떤 모멘텀으로 지금 접근을 하신 거죠? 이게 뭐 6월달에 나로 발사도 있고. 역시, 예. 그 저궤도 위성 쪽에는 AP위성이 좀 상당히 좀 그 실력도 있는 그런 기업이고 그래서 예. 제가 샀는데 네. 사고 나서 실적이라는 그런 걸 제가 확실히 잘 짚어보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예. 드시는군요. 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주가가 너무 지지부진해가지고 어떻게 뭐 대처를 해야 될지, 알겠습니다. 뭐 선도를 해야 될지 어떻게. 예, 사실 뭐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AP위성 잘 고른 게 맞는지 고민이 좀 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잘 선택한 게 맞는지 알아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이호열 전문가님, AP위성입니다. 15,700원에 20%. 뭐 지금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셨고요. 네네. 종목 선택 잘한 거 맞습니까? 근데 그 시청자님께서 지금 이렇게 답변을 주시는 거 보니까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이미 어느 정도 기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시기보다는 이제 분석을 정확히 해나가면서 대처하시는 전략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AP위성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위성의 그 부품을 주로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그런 기업인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우주 항공 분야가 사실 좀 신산업으로 많이 좀 언급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나로 발사가 사실 올해 들어서 있었죠. 올 초에 있었는데 이제 실패를 한번 했었단 말이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기대감이 이제 컸던 그런 흐름이다. 그래서 사실은 좀 등락은 큰 편입니다. 주가 흐름을 보시면 주가 흐름이 굉장히 등락이 좀 커요. 맞아요. 보시면은 주가 흐름이 작년 10월 정도에 한 18,000원이었다가 또 작년 12월에는 또 10,000원까지 내려왔다가 지금은 또 16,000원 언저리 또 다시 14,000원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등락이 좀 큰 흐름이다라는 거는 일단은 실적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 이 회사 기업을 보시면 시총이 지금 2,000억 정도 되거든요. 2,000억 정도가 되는데 작년에 매출이 한 400억 정도가 나왔고요. 순이익이 14억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PR 기준으로 뭐 10배다 그러면은 한 200억 정도 수익이 나야 되는데 지금 14억 정도밖에 아직은 안 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밸류 면에서만 본다면 좀 고평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기업이 좋아도 얼마에 사느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굉장히 비싸게 사면 불리하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아까 또 시청자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실적을 자세히 안 본 것 같다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작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AP위성 같은 경우는 주로 이슈에 많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나로호 발사 이런 부분인데 지금 시점은 조금 애매한 상황이죠. 왜 그러냐면 나로호 발사가 6월 15일에 있거든요. 그럼 지금 한 딱 2달 남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모멘텀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새 정부 들어서면서 새 정부에서 항공우주청을 설립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만약에 진짜 설립이 되고 진행이 되면 또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대 요인이 있다라는 건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요소는 지금 나로호 발사 쪽하고 그다음에 항공우주청을 설립하겠다라는 그런 산업에 대한 성장에 대한 의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좀 보시면요, 이제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아까 이제 등락이 크다란 말씀을 드렸고요. 큰 흐름으로 보시면 주봉으로 한번 이렇게 볼게요. 주봉으로 보면 이게 주봉 차트상으로는 등락이 작은 것 같은데 굉장히 크거든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등락 자체가 한 뭐 40~50% 정도 등락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럼 흐름을 보시면 과거에도 보면 굉장히 등락이 컸던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기업의 실적을 보면 사실 실적은 그렇게 과거서부터 막 굉장히 막 뭐 확실히 좋고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이슈에 많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그래서 접근을 하실 때 뭐 실적이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슈로 접근한다 그러면 일단은 좀 지켜보자. 왜 그러냐면 이제 6월에 나로호 발사가 있단 말이에요. 성공할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한번 실수를 했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안 왔고 이제. 그래서 만약에 그게
성공을 하면 주가가 좀 오를 가능성은 있다. 왜 그러냐면 아마 그 주가 흐름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나로 발사할 때 실시간으로 저도 봤거든요. 예. 그거 막 발사 막 하늘 위로 올라갈 때 보면은 성공한다 안 한다 막 이거에 따라서 네. 뭐 한국 항공 우주부터 해가지고 이 관련 기업들 주가가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만약 성공을 했다 그러면 굉장히 아마 좋았을 거예요. 근데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었지만 만약에 성공을 한다 그러면 상당히 흐름이 좋을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보면은 주가의 기술적인 흐름을 좀 보시면 아이러니하게 또 사신 가격 정도가 약간 저항선이에요. 딱 보시면은 지금 15,700원에 사셨죠. 근데 지금 16,000원 선 정도가 기술적으로는 저항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또 안착을 해줘야 돼요. 16,000원을 뚫어준다라면 그 다음에는 뭐 한 18,000원 정도, 그 다음 2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금 저항선이 형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16,000원 선 정도를 안착하느냐를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일봉상으로 보시면 만약에 그럼 주가가 또 밀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지지선 라인이 지금 보시면 한 14,000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보면. 그래서 14,000원을 지지하느냐를 보시고요. 다만 이제 나로 발사가 2달이 남았어요. 그럼 2달 동안에도 주가가 움직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4,000원을 지지해준다 그러면 뭐 지켜보시는데 만약에 14,000원을 크게 하향하면서 좀 밀린다 그러면은 지금 비중이 20%시기 때문에 조금 줄였다가 좀 이건 이제 기술적인 전략적인 부분이죠. 보시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등락이 크단 말이죠. 이 등락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기업의 주가도 등락이 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14,000원 이하로 혹시라도 종가상으로 뚫고 내려가는 흐름이 좀 강하다 그러면 비중을 조금 줄이셨다가 저점이 확인되는 부분에서 조금 다시 매수하시는 왜냐하면 나로 발사가 6월에 있고 또 달 궤도 탐사선이라든가 우리나라 그런 계획들이 많이 잡혀 있거든요. 직한 것들이 있네요. 네, 그래서 미래가 굉장히 발달한 건 긍정적인 면이라는 말씀드리고 이렇게 전략을 한번 제시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시청자님, AP위성 뭐 실적이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슈에 보다 민감한 종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중요한 이벤트가 앞으로 다가오고 있고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요인들이 충분히 있네요. 자, 그렇지만 급등락이 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14,000원대를 지지하는지 여부가 중요해요. 만약에 14,000원 이탈하게 되면 비중 좀 줄이셨다가 다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되셨죠?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네. 네,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이었습니다. AP위성까지 살펴드렸고요. 자, 다음 종목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유튜브에서 들어온 종목입니다. 추세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자, 이 종목은 뭐 삼성물산입니다. 삼성의 뭐 실질적인 지주회사로 볼 수 있을 텐데 14만 3천원에 12% 비중입니다. 지금 11만 원 정도죠. 11만 500원에 지금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 자, 손실이 제법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 11만 원 수준에서 크게 지금 올라갈 기미가 잘 안 보이거든요. 자, 삼성물산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지금부터 최인호 전문가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삼성물산입니다. 14만 3천원에 12%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네,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지금 하고 있는 게 워낙 토탈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건설도 한 30몇 프로 하고 있고 상사부터 시작 패션, 그다음에 뭐 리조트 사업부터 시작 광범위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2015년도에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이 이제 합병하면서 이제 문제가 되면서 오늘도 뉴스에 좀 많이 나왔던 겁니다. 근데 오늘 나왔는데 불구하고 오늘 주가는 그냥 그대로네요. 주대로인데 이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외에서 사실은 수주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크게 나왔었습니다. 삼성물산뿐만 아니고 삼성 엔지니어링 뭐냐면 중동 같은 경우에서 이제 플랜트 사업 같은 부분에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상당히 많이 이렇게 수주적인 이렇게 공시도 많이 뜨고 했는데 불구하고 이 삼성물산이 상당히 지금 계속 하방이죠. 완전 이거는 하방 정도 아니라 많이 떨어졌죠. 근데 시청자님께서 지금 진입한 시점이 14만 3천원, 12%. 예, 지금 제가 이 체크를 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인데요. 여기부터 시작해 그냥 쭉 그냥 내려왔습니다. 예, 그냥 흘러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저가가 어느 정도냐면 저가가 이제 10만 1,000원까지, 10만 1,500원까지 1월 달까지 내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시점 자체가 작년 여름에 8월에 사셔가지고 거의 그냥
6개월, 반년을 그냥 쭉 그냥 내려왔다고 보면 됩니다. 한 번도. 근데 한 번은 이제 기술적이라든지 아니면 이 상태 당시만 하더라도 뭐가 이슈나 공시가 있어서 12월 달에 잠시 이렇게 올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올랐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그냥 바닥을 지금 내려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제가 보는 이 대형주의 흐름은요. 지금 내가 보는 대형주의 흐름은 좀 약간 그 긴 호흡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많이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지금 종가가 이제 11만 500원이죠. 11만 500원이지 않습니까? 오늘 11만 500원. 그러니까 이건 너무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뭐 비중이 12%라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크게 들어간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오늘 뉴스 나온 이 부분 합병 당시에 이제 주가적인 부분이 이제 잘못된 판결이 또 새로 나오고 좀 약간 여타한 좀 이슈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들리거나 오히려 더 흔들릴 수도 있어요. 오히려 조정 장세가 더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문제되어 있는 삼성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적인 부분이 끼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내일 되면 이제 또 삼성전자가 또 내일 또 배당적인 부분도 있고 아무튼 다음 주부터 계속 삼성에 관련된 문제들이 좀 많이 이슈가 좀 나올 거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떨어질 것도 예상하시고 어차피 지금까지 내려간 거 조금 더 참으시고 긴 호흡으로 좀 추세선이 좀 안정적으로 이평선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전략을 짜서 이제 다시 재진입을 해서 이제 평단가를 낮추어서 좀 빨리 나오는 그 방법을 하니까 지금은 사실 진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제가 홀딩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홀딩이고 다음에 한번 기회 되신다면 추세가 바뀌거나 상황이 바뀌면 그때 한번 오시면 제가 다시 한번 더 진단을 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튜브 추세님께서 보내주신 삼성물산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참고를 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은 여기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내일장 전략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먼저 이효열 전문가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내일장 전략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일단 최근에 시장이 좀 갇힌 흐름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런 좀 흐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거는 이제 뭐 대외적으로 뉴스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이제 전쟁도 장기화되고 있고 이제 연준의 뭐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갇혀 있는 모습인데 다만 이제 흐름상으로 보면 2,770포인트가 최근 흐름의 좀 고점이거든요. 과연 2,770포인트를 넘어설 수 있느냐도 상당히 좀 추세적으로는 잘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조정에서 좀 긍정적인 부분은 2,600선 초반까지 간 게 아니라 2,650선 미치지 못하고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긍정적인 점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추세 흐름을 먼저 잘 살피셔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여전히 이제 외국인이 문제예요. 결국은 외국인이 매수를 해주면 시장은 사실 반등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언제 삽니까? 지금 외국인은 매도를 지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매수세를 과연 언제 들어올 것이냐. 또 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방어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건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매수만 들어와 준다라 그러면 아주 탄력적인 반등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갇힌 흐름의 시장이기 때문에 업종이나 종목별로 순환막이 아마 계속 이어질 겁니다. 여기에 맞춰서 아마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요. 역시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강한 업종들이 있습니다. 추세를 타고 가는 업종들, 이체전지라든가 오늘 흐름에서 보셨듯이 카메라 모듈이라든가 이런 업종 중심으로 관심을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최인호 전문가와 함께 내일장 전략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내일장 전략을 좀 어떻게 보세요? 저 내일이 제일 큰 일이 하나 있습니다. 내일 이제 삼성전자 이제 배당이 나오지 않습니까? 삼성 그때 외국인 삼성전자 이제 배당이 한 1조 1,181억 정도 상당히 큰 자금이 지금 나오면 그 돈을 이제 환전적인 부분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원달러가 지금 제일 문제입니다. 이번 주하고 돌아온 주가. 이유가 뭐냐면 지금 원달러가 지금 2년 지금 최고치 고점을 지금 찍고 있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가에 특히 기술주라든지 이런 데 상당히 많이 좀 고전하고 있는 부분이 좀 아닐까는 싶고요. 이제 그 부분과 이제 또 다 돌아오는 주에 이제 15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3월 수요일부터죠. 수요일부터 이제 미국의 이제 기존 주택 판매에 관련돼 있는 신규 주택 판매에 관련돼 있는 지표로 나오는 주택 판매 실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또 우리 국내 건설사라든지 이런 데 또 체크 포인트로 조금 한번 좀 활용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수요일 날에 또 뭐가 있냐면
또 최고의 또 자동차라 불리죠, 요즘에. 예, 독일 차보다 더 유명하다는 요즘에 테슬라. 예, 테슬라의 또 1분기 실적이 이제 발표됩니다. 네. 1분기 실적 발표가 되면 관심 섹터, 그중에서 우리와 연관이 있는 2차 전지, 특히 2차 전지 소재, 그다음에 전기차에 관련한 부품이라든지 이런 자율주행,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한번 더 지금부터 유심히 보시면 혹시 조금이라도 차익 실현, 우리가 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이번 주는 환율적인 부분과 또 삼성의 또 배당적인 부분, 그다음에 다음 주 테슬라까지 한번 연결해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무튼 관심 있게 보시면 다음 주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내일장 전략에 대한 이야기 좀 꺼내봤는데 여기 갔다가 또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최인호 전문가님 그 유튜브 라이브 방송 있으시죠? 네, 내일 있습니다. 네. 금요일입니까? 네, 금요일입니다. 내일 금요일입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만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지금 이렇게 워낙 이렇게 원달러부터 시작해서 워낙 이렇게 원자재부터 시작해 힘든 시장인데 지금 이런 시장에 단기적인 단타적인 접근으로 가야 될 종목과 중장기 종목에 대해서 구분을 짓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최인호 전문가와 함께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 있습니다. 내일 오후 4시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을 기회로 해서 이 테마에 집중하라, 이런 제목으로 지금 공개방송 진행이 됩니다. 내일 금요일 오후 4시에 최인호 전문가의 공개방송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효열 전문가님 런칭 기념 공개방송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잠깐만 소개해 주시죠. 네, 다음 주부터 일주일간 제가 이제 런칭 공개 방송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날은 이제 월요일 저녁 7시에 투자 원칙과 포트폴리오 설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제로 이제 일주일간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역시 투자자 여러분이 좀 투자에 도움이 정말로 될 수 있도록 좋은 주제로 말씀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효열 전문가의 런칭 기념 공개 방송입니다. 무료 공개 방송인데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입니다.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질 기회네요. 투자 원칙과 포트폴리오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이런 정보들은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전략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진짜 쉬운 진단 시간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